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단추라고 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에 출입하는 기자였어요. 직함은 기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카메라 감독이라고 보면 되고요. 방송국 통폐합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 분이 경기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서 그 자리에 공석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프리랜서로 뭐를 했냐 하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정뉴스라고 하는 자체 뉴스를 제작하기 위한 인력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한 1년 넘게 일을 하다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간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했어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높은 도에서 공무직으로 지원을 해서 공무직으로 약 1년이 조금 안 되게 한 11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정규직 공무원 자리가 생기게 되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현재는 지금 정규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지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많아요. 보통 생각하시는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이 있고 또 공무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생각하는 공무원은 그 정년이 보장되는 그냥 보통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이 되겠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랑 일반 공무원은 그 시험을 보고 들어가죠. 시험 과목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공시생분들이 준비하는 공채를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는 건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시간을 일을 하는 공무원을 뽑다 보니까 4시간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정규직이긴 해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약간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은 가능한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처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는 안 돼 있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하루 절반 정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 편성을 봤을 때 2명당 1명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초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눈치가 보이죠. 왜냐면 일은 많은데 채용 당시부터 4시간만 근무를 하라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초과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정원 인력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경력직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보건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임기제로 많이 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을 하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임기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기제 공무원하고 보면은 정규직 공무원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되는데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5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다시 채용 공고를 올려서 지원은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특별하게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5년이 만료된 후로 다시 지원을 했을 경우 호봉이 다시 초기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 기간이 연장 기간이 끝나고 다시 채용이 되면은 1호봉이 되는 거예요. 기관에 따라서 6호봉으로 인정이 되는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분들은 사실상 2년에서 1년 재계약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계약이 안 되는 그런 스트레스적인 압박이 커요.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당장은 정규직 공무원분들이 그 급여가 더 낮을 수는 있는데 결국 9급으로 시작했던 정규직 공무원분들은 9급에서 시작을 해서
8급이 되고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5급이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뭐 9급으로 뽑히면은 9급으로 계속 가는 거고 8급으로 뽑히면 8급으로 쭉 가고 7급, 6급, 5급도 마찬가지로 그 계급에서 진급은 없어요. 호봉이 오르는 건 있는데 그마저도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초기화가 된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은 그런 압박이 있다. 임기가 끝나는 거에 대한 압박이 있고 5년이 끝난 후에는 다시 공고가 뜨고 거기에서 경쟁자들이랑 경쟁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데 1호봉부터 시작을 한다. 그 차이를 아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정규직 공무원만 그 공무원 연금이 가입이 됐는데 요즘에는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이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연금이 10년 이상 납입을 한 사람이 나중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10년 이상, 20년, 30년 오랫동안 납입을 할수록 나중에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높아지겠죠. 근데 임기제 공무원은 사실 5년이 아니라 뭐 1년이나 2년 뒤에 성과가 안 나오면은 바로 잘리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가 사라진다거나 하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9년을 납입하다가 재채용이 안 됐다 하면은 사실상 9년간 공무원연금을 납입하고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시간선택제의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이 안 돼요. 정원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나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많이 채용을 해요. 왜냐면은 부담이 없거든요.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계약직 공무원과 임기제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계약직이 언제 잘릴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채용 당시에 2년을 계약하겠다, 1년을 계약하겠다 그 채용 공고에 올리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을 계약하기로 했으면은 2년 동안은 임기가 보장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계약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차이다. 근데 사실상 뭐 계약을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과를 받아야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은 뭐 시간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해서 명절 수당이라든지 이런 보너스 성과급이 없어요. 연봉에서 12개월 나눠서 급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단지 매년 그 급여를 책정을 할 때 뭐 작년에 S급을 받거나 A급을 받거나 B급을 받으면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연봉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근데 성과가 좋지 않으면 뭐 동결로 갈 수도 있다. 근데 동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뭐 어떤 물가나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하긴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정규직 공무원분들이 야 너희들 급여 보니까 월급 많이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임기제를 하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직 공무원이 급여를 조금 당장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어떤 성과금이나 뭐 보너스 이런 거를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문 경력관은 뭐냐? 자, 전문 경력관에도 정규직이 있고 임기제가 있어요. 자, 전문 경력관은 임기제 공무원이랑 정규직 두 가지가 있어요. 전문 경력관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순환 근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전문 경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아무래도 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매너리즘도 빠지고 좀 더 자기 개발에 좀 소홀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전문 경력관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임기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채처럼 시험을 보진 않아요. 뭐 필기 시험으로 뭐 5과목을 해서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자기가 했던 뭐 어떤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뭐 학력 이런 거를 제출을 1차로 하고 2차로 면접을 봐요. 그래서 거기서 1차, 2차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이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뽑던 자리를 지금 임기제나 전문 경력관으로 뽑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 게 더 많고 전문 경력관으로 뽑는 경우에는 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문 경력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낙급, 다급이 있는데 다급은 8에서 9급, 낙급은 6에서 7급, 가급은 4에서 5급이에요. 근데 가급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 뭐 행정기관에서 가끔 뭐 뽑는 경우는 있고 낙급은 뭐 6, 7급 상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없고 거의 다급일 거예요. 8에서 9급.
그럼 8에서 9급이 뭐냐 하면은 뭐 9급으로 몇 년 일을 하면 약간 8급 대우를 해주는 거고, 낙급 같은 경우에도 뭐 7급 상당의 뭐 급여를 받다가 몇 년이 지나면 6급 대우를 해주는 거, 가급은 마찬가지로 5급으로 일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4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급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근데 진급이 없으면은 처음부터 뭐 7급, 6급, 5급으로 뽑으면 좋은데 그렇게 뽑지 않고 8급이나 9급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8급, 9급 공무원이 급여가 높겠습니까? 별로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에 내가 뭐 8급으로 뽑혔는데 다음 5년 뒤에는 7급으로 뽑히면 좋은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면 좋은데 다시 공고를 올렸을 때 7급으로 뽑냐? 아니에요. 똑같은 8급으로 올리기 때문에 어떤 성장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무직도 있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관공서, 뭐 지방자치 아니면은 뭐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비공무원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고요, 국민연금을 내게 되고, 공무직 안에서도 정규직 있고 계약직이 있어요. 그럼 공무직은 어떤 자리를 뽑냐? 공무원이 하지 않는 약간 좀 잡다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시설관리공단, 뭐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인데 요즘은 공무직을 뽑아요. 예전에 비해서 급여가 많이 좀 하향 평준화가 된 게 사실이에요. 그 공무직을 뽑으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행정보조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의원들, 뭐 집무실에서 뭐 전화를 받고 스케줄을 봐주고, 약간 그런 분들을 공무직으로 많이 뽑고, 뭐 시설 관리 쪽,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직 공무원분들이 있는데, 운전직 공무원 자리를 요즘은 공무직으로도 많이 뽑고, 또 뭐 홍보 관련 일들이 있죠. 홍보 관련 일들을 뭐 임기제나 뭐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문경력관으로 뽑는데 또 공무직으로도 뽑아요. 그러면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고 어쨌든 정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일자리예요. 그럼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공무직은 어떤 공무원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나 기관에 따라서 급여가 다 달라요. 9급 공무원으로 평생 정년까지 60세까지 평생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대 초반에 됐다, 20대 초반에 공무직으로 합격을 했다 하면은 한 60세쯤 되면은 공무직 뭐 40호봉으로 되는 거죠. 공무직 40호봉이면은 9급 40호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매년 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뭐 월급이 한 4, 5만 원 오르는 정도? 연봉으로 치면은 한 60만 원 정도 오르는 정도? 그걸로 평생이 가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아무래도 뭐 일반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가 좀 단순하고 뭐 이렇게 공문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적기는 한데, 단점은 뭐냐? 평생 어떤 관리자나 뭐 보통 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6급이 되면은 뭐 팀장급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직은 오래 일을 해도 뭐 팀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9급 공무원이 일 시키면은 그거 맡아서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공무직에도 또 계약직이 있어요. 그거는 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9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9급 상당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것도 계약직이다. 그러면은 뭐 임기제 공무원보다 메리트가 없죠.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뽑는데, 뭐 임기제 공무원 9급이냐 공무직 계약직이냐 하면은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임기제 공무원 8급이냐 공무직으로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임기제 8급이 낫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공무원의 그 채용 형태가 되게 다양하다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점, 단점이 있고 좀 아쉬운 게 있다 하는 거. 그 공무직은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수를 뽑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험, 공무직 시험, 뭐 좀 국사나 뭐 영어, 뭐 국어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직 공무원처럼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를 알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내가 뭐 공직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공직에서 일을 하면은 최소한 뭐 급여가 밀리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잘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없죠. 뭐 어떤 휴가를 낸다거나 이런 거에 눈치를 조금 덜 보는 것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공무원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잘 참고해서 지원을 하면 좋다는 거. 전문 경력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직 공무원이랑 다를 게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무원 채용은 뭐 잡알리오나 나라일터 이런 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시간 선택제 공무원, 뭐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문 경력관 이런 게 올라와요. 요즘은 공무직도 올라오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나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어떤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공공기관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 사연, 그리고 뭐 시간제 임기제로 일을 하게 된 사연, 그리고 공무직으로 일을 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이 된 이야기를 남길게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